예. 우리 그 청구인 측에 최규진 변호사입니다. 예. 그 증인, 네. 증인이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6년 11월 8일 밤경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한 후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9차례의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매 조사에서 증인은 변호인이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어보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서명하고 무인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진술서 두 개는 진정 성립을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342와 갑제 51호증의 418 진술서 두 개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증인은 검찰 첫 조사를 받을 무렵에 지금 보신 두 개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그 두 번째 진술서는 증인 무인까지 했던 거죠. 두 번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서 지금 보신 두 개를 검찰에 증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거죠. 네, 처음에 진술서를 제가 작성했던 거는 제가 이제 사전에 먼저 작성을 했는데 사실 언론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사실 많이 두려워서 제가 많이 방어적으로 사실은 진술서를 작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들어올 때 그 검찰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증인이 작성한 거는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증인 지금 그 증인 사건 때문에 증인에 대한 기록들은 읽어보셨죠? 한 번씩? 네, 읽어봤습니다. 그럼 그 기억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중간중간에 중복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그 최순실을 처음 만난 게 고원기획 사무실에서 2014년 4, 5월경에 만났던 것이죠. 5, 6월경. 5, 6월경인가요? 예. 그 고영태가 당시 이제 만나게 할 때 최순실이 그 대통령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네. 최순실이 피청구인과 개인적으로 가깝단 말을 했었고 또 최순실이 피청구인의 문화 용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관계로 실제로 친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증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것들은 최순실의 소개에 의해서 위원으로 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7번, 8번, 9번 생략하겠습니다. 10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1번도 서면으로서 그냥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2번도 생략하고 13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4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4번은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단장이자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된 것도 최순실의 추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5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증인이 알기로 최순실이 평소에 핸드폰을 몇 개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럼 증인이 그 핸드폰 중 하나로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맞는지 보십시오. 네. 증인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2015년 4월 전후 무렵 최순실이 통화를 할 때 어깨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대통령의 목소리였고 그렇게 최순실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게 되면 네 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증인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한 후 통화를 하였는데 이런 경험을 3, 4차례 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뭐 횟수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억에는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본인의 사무실로 회의를 하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2, 3주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러 가면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테스타로사든지 뭐 모스코스라든지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한 번씩은 통화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통화를 하는구나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대화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 절대로 뭐 회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화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소리를 이게 그 대통령이신 것 같다라고 제가 목소리를 그 인식됐던 거는 두세 차례밖에 안 되고요. 이제 항상 그 전화기를 이제 받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전화기를 받을 때는 근데 이제 또 받을 때 항상 톤이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면서 우리 보고 손짓을 해서 이제 회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든 아니면 최순실 씨가 밖으로 나가서 복도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하든 그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예, 18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말쯤이나 2015년 초쯤에 논현동에 있는 테스트로사 커피숍 2층 존앤룩 CNC 사무실 또는 거기서 약 30m 떨어진 위치의 건물로 이사간 이후에는 그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최순실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무회의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네, 그 회의를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책상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방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회의하다가 그 전화를 받으면 나가거든요, 바깥으로. 이제 방에 이제 있으면 그 방이 작다 보니까 그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봤을 때 무슨 몇 회차라고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몇 회차 무슨 국무회의 어떤 그 무슨 회의록 같은 거였습니다. 예. 몇 번 정도 보셨나요? 뭐 아까 뭐 제가 이거 추측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제 느낌만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은 최순실 씨가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오면 늘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뭐 검찰 조사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우리 문화창조 융합본부에서 우리 융합본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항상 저는 그 글로 정리해서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어느 날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본부 뭐 거기서.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정리 좀 해서 한 페이지를 좀 줘요.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융합본부 공무원들하고 했었던 이제 취지들, 이 융합본부 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취지들을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인가 하여튼 이틀 정도 지나서 우리 융합본부 공무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혹시 보셨냐고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대수비라고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인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줬던 이게 약간 좀 특징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그 문장이 뭐였냐면 지금 일반적인 그 컨텐츠가 좋은 기업은 국내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사가고 그거보다 조금 더 훌륭한 기업은 미국의 구글이 사가고 정말 뛰어난 기업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사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국내에서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 창작자들이 기업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글씨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저는 굉장히 입장이 갑자기 난처해진 거죠. 제가 했던 이야기, 그 특징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공무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굉장히 민망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요. 예. 그럼 19번, 20번은 이제 말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21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증인이 했던 경험이라든지 최순실이 그 컴퓨터에 그 국무회의 말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뭔가 하고 있었던 느낌이 드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결국은 최순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하던 그런 대통령 말씀 자료가 청와대에 실제로 최종 반영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저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저게 제가 이제 그런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다 회의를 한 거를 받아서 뭘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했던, 제가 썼던 글을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보고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되었던 거죠. 국무담임금 쪽으로 하겠습니다. 22번, 23번 묶어서 증인이 최순실에게 소개했던 김종덕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었던 건 맞죠? 네, 맞습니다. 24번도 생략을 하고 25번, 26번은 합쳐서 증인이 소개했던 그 김상률 교수, 그 외삼촌인 김상률 교수님이 결국 청와대 그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이 되었던 건 맞죠? 네, 맞습니다. 27번, 28번, 29번도 합쳐서 하나로 묻겠습니다.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관급인데 거기도 최순실이 알려줬고 증인이 추천을 하여서 결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송성각 씨가 임명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30번부터 또 묻겠습니다. 2014년 말경 내지 2015년 초경쯤 최순실이 전 SBS 보도본부장이던 김성우의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증인에게 아느냐고 물어보아 증인이 안다고 답한 적이 있죠. 네, 그때 그 김성우 수석 홍보수석이셨는데, 홍보수석이신데 그 무슨 자문, 거기 청와대 무슨 자문인가 뭐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여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 질문으로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최순실은 증인에게 김성우를 만나서 김성우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좌파적 성향은 없는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송성각을 통해서 김성우와 만나게 했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하였죠. 네, 있습니다. 이후 김성우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33번 후단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증인이 쭉 이런 증인이 문화창조융합위원회 증인이 임명되거나 증인이 소개했던 여러분들이 그 정부 청와대 조직, 정부 조직, 산하기관 등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35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김종 차관은 누가 증인이 혹시 추천한 적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혹시 아는 바가 있나요? 예, 제가 고흥객에 이제 처음 최순실 씨 소개받아서 왔을 때, 그 고영태 씨가 그냥 김종 차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만나보거나 이제 보진 못했는데, 김종 차관 이야기를 하면서 고영태 씨가 굉장히 싫어하고 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싫어하길래 왜 그렇게 싫어하냐 했더니 그 스포츠 무슨 그게 지금의 영재센터인지 무슨 스포츠 무슨 센터 하여튼 이런 클럽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게 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김종 차관이 다 갖고 갔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해서 그 최순실 씨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그 고영태 씨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자기가 낄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종 차관이 차관으로 될 때 누가 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그건 전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36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실 때 네. 김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종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증인이 알기로는 김종은 체육 관련 분야에 있어 최순실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으로 느껴졌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죠. 네, 그 고영태 씨 그 얘기 듣고 그런 거였습니다. 네. 고영태 씨 방금 얘기했던 고영태 씨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서도 김종 차관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들었나요? 최순실로부터는. 그 늘품 체조할 때는 김종 차관이 다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문화 콘텐츠 산업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 거를 한번 최순실 씨를 한번 줬었는데, 그때 제가 김종 차관은 개인적으로 만난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누가 연락 갈 테니 또 만나봐라라고 해서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게 이제 김종 차관이 제가 최순실 씨한테 준 그 콘텐츠 그 산업 그걸 갖고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 김종 차관하고 최순실 씨하고 잘 아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1번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증언하셨는데 그 최순실이 이제 만나보라고 해서 당시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으로 가서 네. 김기춘, 김종 그리고 말씀하신 정성근 그 당시에 문체부 후보자 네. 등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김기춘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어른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은 아마 피청구인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른께서 세 명이 힘을 합쳐, 여기 세 명이란 증인, 김종, 정성근 이렇게 세 명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을 해달라. 정 장관은 증인과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잘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증인은 또한 2015년 말경 문체부 공무원들 사이에 체육, 관광, 문화 분야에 가리지 않고 김종 차관이 문체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마치 차관임에도 장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고, 김종 차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위험하며 도를 넘었다는 취지의 말을 김종덕 장관으로부터 듣게 되자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순실은 증인에게 김종 차관은 건드리면 안 된다. 혹시 장관님 만나거나 연락할 일이 있으면 김종 차관이 하는 대로 놔두고 오히려 도와주라. 이런 말을 김종덕에게 전해달라고 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여러 증언들을 살펴볼 때 최순실은 문화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증인을 통해,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김종을 통해 각종 정책이나 정부 사업에 영향을 행사하였던 것이지요. 제가 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에 관련돼서는 최순실 씨가 의견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체육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고는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45번 질문하겠습니다. 최순실로부터 문화 관련 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건 2015년 여름경쯤이었죠. 그 재단에 관련돼서는 15년 들어서면서 최순실 씨가 그냥 가볍게 만날 때나 뭐 이렇게 또 다른 회의를 하러 만날 때 계속 재단 얘기를 했습니다. 재단이 생길 거다. 재단이 생겨야 된다. 그건 언제쯤부터인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15년 들어서면서부터 15년 들어서면서. 네. 그래서 그 재단 이야기를 하면서 뭐 물론 뭐 지금 뭐 특검이나 이런 데서 좀 조사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재단 이렇게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앞으로 민간이 좀 이제 문화 사업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면서 재단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저보고 이제 혹시 그런 재단에서 일할 사람이 있느냐. 근데 뭐 저는 그 당시로서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재단이나 이런 데 지식이 없어서 무슨 공익재단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해서 소개를 못 시켜줬는데 이제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추천을 자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이 이제 그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최순실의 말을 듣고 네. 김성현, 김홍탁, 이성한, 이한선, 전병석 이렇게 5명과 함께 신라호텔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도 있죠. 네, 그거는 문화재단 때문에 아니고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이제 설립 투자를 하면서 그걸 주체적으로 운영할 사람, 그리고 이제 재단에서 또 미래재단에서 일을 할 사람, 실제 일을 할 사람을 제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조금 이제 뭐 하던 일들이 뭐 드라마 제작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본인이 조금 쉽게 여기서 스킨십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 일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 5분을 소개했습니다. 예, 그럼 플레이그라운드를 운영할 사람들을 이제 실무적으로 운영할 사람을 만나는 차에 미러 재단에서 일할 만한 사람도 같이 얘기를 맞습니다. 했다는 건가요? 예.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무회의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네, 그 회의를 최순실 씨가 책상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방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회의하다가 그 전화를 받으면 나가거든요, 바깥으로. 이제 방에 이제 있으면 그 방이 작다 보니까 그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봤을 때 무슨 몇 회차라고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몇 회차 무슨 국무회의 어떤 그 무슨 회의록 같은 거였습니다. 예. 몇 번 정도 보셨나요? 아까 제가 이거 추측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제 느낌만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은 최순실 씨가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오면 늘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검찰 조사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우리 융합본부 문화창조 융합본부에서 우리 융합본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항상 저는 그 글로 정리해서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어느 날 이제 지금 기억에는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본인의 사무실로 회의를 하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2, 3주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러 가면 그동안에 있었던 테스타로사든지 모스코스라든지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한 번씩은 통화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통화를 하는구나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대화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회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화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소리를 이게 그 대통령이신 것 같다라고 제가 목소리를 인식됐던 거는 2-3차례밖에 안 되고요. 이제 항상 그 전화기를 이제 받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전화기를 받을 때는 근데 이제 또 받을 때 항상 톤이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면서 우리 보고 손짓을 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든 아니면 최순실 씨가 밖으로 나가서 복도나 이런 데서 전화를 하든 그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18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말쯤이나 2015년 초쯤에 논현동에 있는 데스트로사 커피숍 2층 존앤룩 CNC 사무실 또는 거기서 약 30m 떨어진 위치의 건물로 이사간 이후에는 그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최순실이 데스크탑 사실 언론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사실 많이 두려워서 제가 많이 방어적으로 사실은 진술서를 작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번째 다시 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들어올 때 그 검찰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증인이 작성한 거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증인 지금 그 증인 사건 때문에 증인에 대한 기록들은 읽어보셨죠? 한 번씩? 네, 읽어봤습니다. 그럼 그 기억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중간중간에 중복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그 최순실을 처음 만난 게 고원기획 사무실에서 2014년 4, 5월경에 만났던 것이죠. 5, 6월경이 5, 6월경인가요? 예. 그 고영태가 당시 이제 만나게 할 때 최순실이 그 대통령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네. 최순실이 피청구인과 개인적으로 가깝단 말을 했었고 또 최순실이 피청구인의 문화융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관계로 실제로 친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증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것들은 최순실의 소개에 의해서 위원으로 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7번, 8번, 9번 생략하겠습니다. 10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1번도 서면으로서 그냥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2번도 생략하고 13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4번도 생략하겠습니다. 14번은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이 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단장이자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된 것도 최순실의 추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5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증인이 알기로 최순실이 평소에 핸드폰을 몇 개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개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럼 증인이 그 핸드폰 중 하나로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맞는지 보십시오. 네, 증인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2015년 4월 전후 무렵 최순실이 통화를 할 때 어깨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대통령의 목소리였고, 그렇게 최순실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게 되면 네 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증인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한 후 통화를 하였는데, 이런 경험을 3, 4차례 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뭐 횟수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우리 그 청구인 측에 최규진 변호사입니다. 예. 그 증인, 네. 증인이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6년 11월 8일 밤경 중국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한 후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9차례의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매 조사에서 증인은 변호인이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어보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되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서명하고 무인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진술서 2개는 진정 성립을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의 342와 갑제 51호증의 418 진술서 2개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증인은 검찰 첫 조사를 받을 무렵에 지금 보신 2개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그 두 번째 진술서는 증인 무인까지 했던 거죠. 두 번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서 지금 보신 2개를 검찰에 증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거죠. 네, 처음에 진술서를 제가 작성했던 거는 제가 이제 사전에 먼저 작성을 했는데